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소설 쓰기 비법을 대공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가가 아니니까 누구의 소설 쓰기 비법일까? 네, 바로 이분입니다. 정유정. 종의기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종의기혼, 7년의 밤, 28, 그다음 지니 등으로 이제 웬만큼 엄청난 파괴적인 그 대중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약간 좀 잔인하다라고 해도 대중들이 아주 선호하는 작가입니다. 이 정유진 작가가 이제 자신의 소설 쓰기 비법에 대해서 되게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이야기하다라는 작품이죠. 근데 작품이라기보다는 인터뷰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가를 딱 보면은 정유정 곱하기 지승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승호라는 분도 소설가예요. 작가인데 본인 소설도 내긴 냈지만 인터뷰 전문 작가입니다. 그래서 정유정을 인터뷰한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 정유정한테 작가한테 어떻게 글을 쓰나요? 소설은 어떻게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나요? 라고 하는 것을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습작기죠, 습작기.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게 읽었어요. 특히나 정유정 작가가 물론 이제 모든 국어국문학과 문해창작과를 나와야만 소설가 등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정유정 작가 자체가 실은 배경 자체가 아예 국문과나 문해창작학과도 아니고 너무나 한 10년 넘게를 올 간호학과 나와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또 건강보험심사원인가 평가원인가 그런 데서 또 약간 공무원이죠. 공단에서 공무원으로 또 일을 했습니다. 되게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소설을 썼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되게 나쁜 범죄자도 환자로 들어오면 치유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녀의 이제 소설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종의 기원, 저도 안 읽었는데, 그런 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던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다 해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정유리 작가의 소설은 실은 저는 인간과 보노보, 그러니까 그 영장 침팬지보다 조금 더 인간을 닮았다고 하는 영장류가 보노보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과 보노보에 대해서 그렸던 지니진을 읽었는데, 상당히 엄청 몰입감 있게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사람 왜 이렇게 글을 잘 쓸까?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7년의 밤을 읽기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는 잔인하다 하더라도 종의 기원, 그렇게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종의 기원까지 읽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밍웨이는 그랬어요. 해밍웨이는 작가는 그 진실말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걸. 이제 해밍웨이는 원래 대다수의 작품들을 자기 실제 경험에서 많이 썼었어요. 종군 기자, 스스로 이제 전쟁터에 취재하러 나간 거죠. 종군 기자 시절에 극한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위하여 좋은 원리나 또 무기가 자릴 거라라는 이제 걸작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해밍웨이를 되게 힐량하는 사람이 비평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해밍웨이는 상상력이 결여된 작가다. 제약된 소재로 돌려 사용하는 작가다라고 되게 힐단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추앙받고 있고 그런 작가죠. 그래서 이제 해밍웨이도 그렇게 했고, 사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약간 들으시면 웃으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배우를 꿈꿨어요. 근데 원래 시골에 다녔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주위에 무슨 연기학원 이런 걸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조차 없었어요. 손꼽히는 물론 가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 많았는데 배우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시골에서 제가 유일하게 배우가 되기 위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서점이었어요. 진짜로. 서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그림 잘 그리는 법, 노래 잘하는 법, 배우가 되는 법. 그래서 탤런트가 되는 100가지 방법이었나? 이런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0가지 방법들 중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방법이 딱 있어요. 뭘까요? 배우는 술과 담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너무 중학교 때인가 봤거든요. 그래서 충격적이었죠.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생각도 없었죠. 그래서 그 논리가 뭐냐면, 인생의 희노애락에 담겨있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남의 인생을 연기할 수 있겠냐, 이런 논리였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딱 읽고 배우로서의 꿈을 반쯤 접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무슨 얘기냐,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간접적인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간접 경험이라 말이 있는데, 해밍웨이는 사실은 진실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직접 경험을 되게 중시했죠. 본인 스스로 그런 작품을 썼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를 고민에 빠뜨렸던 것은, 그러면 판타지나 SF 작가들은 진짜 거지
거짓 쓰레기여야 되거든요. 이런 작가들 어떻게 봐야 되지? 우리가 에얼리언 보면서 되게 감동받잖아요. 이런 작품, 판타지 작품 보면서 되게 감동받고, 이런 거 뭐지? 왜 우리는 감동받을까? 이런 작가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했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까지 정의는 이거였어요. 괴수가 나오는 소설이라면 실제로 직접적으로 그 괴수를 만날 일은 없겠죠, 사실은. 에얼리언은 본 적은 없겠죠. 근데 이제 광견이 아니더라도 그의 비견들 아주 커다란 개들이 있죠. 그 광견에 또는 엄청 큰 개에 쫓겨본 경험은 여러분 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안 쫓겨봤더라도 가까이서 한번 목격을 했거나, 그때 이제 심장이 정말 떨어져 나갈 것 같죠. 그 공포감, 이런 것이 있기에 우리는 괴수에게 쫓기는 게, 에얼리언한테 쫓기는 장면에 독자로서 또 몰입할 수가 있고, 작가로서는 작품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 그래서 반쯤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식의 이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서도 뭔가 부족한, 그 직접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나 직접 경험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려낼 수 없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전쟁 같은 데 나가봐야 되나,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 나가봐야 되나.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전 나가라 그러면 저 못 갈 것 같긴 해요. 감히 해명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는 이제 마약 같은 걸 해봐야 되나. 이런 걸 해봐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경험을 해봐야지 깊이 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되게 사로잡혀 있었죠. 근데 그러면 내 경험 너무 일천하다. 그래서 내가 멋진 소설 쓰지 못하는 것은 내 경험 부족하다.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되나. 진짜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유림 작가가 이야기하다 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떠한 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정유림 작가의 글을 읽어볼게요. 인터뷰 내용이죠. 내가 생각하는 작가의 의무는 하나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 작가는 대중의 감정을 파고드는 존재다. 인간은 정서의 동물이며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어떤 정서, 즉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 생각은 변할 수 있고 설득당하거나 논파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정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이 바뀌어도 밑바닥에 깔린 감정은 지속적이다. 예를 들어 친구와 싸운 후를 생각해보자. 누구의 잘못이든 친구와 관계를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화해를 청했다고 생각한다. 화해를 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해한 후에도 무의식 깊이 깔린 감정은 쉬 사라지지 않는다. 먼저 화해를 청하지 않는 친구에 대한 서운함. 왜 내가 먼저 했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억울함. 왜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위력이 크다. 작가는 독자의 머리가 아니라 심장을 뒤흔들어야 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작가는 자기가 믿는 말을 써야 한다.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은 아닌지 철저한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건강해야 한다. 정신은 물론 몸과 가치관, 세계와 삶과 인간을 바라본 시각 모두. 이렇게 썼어요. 어때요? 저는 이제 사실 이 정유정 작가가 말한 진실의 이제 개념, 정의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 그죠? 감정, 아까 우라, 짜증남, 화남, 이런 게 있죠. 서운함.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런 우라를 느끼면 내가 잘못된 거네? 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이죠. 세계관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철학, 인생에 대한 철학에 대한 진솔한 것 같아요. 그거 진솔하게 자기를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이건 잘못됐어.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여러분 직장인이라, 그러면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팀장님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나만 남겨두고 다 퇴근해버린 동료들한테 너무 짜증이 나고, 그런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이를테면, 지난주에 교회에 가서 회개를 했는데도 또다시 이런 감정이 드는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감정이 계속 드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된다? 숨기려고 하면 되죠. 도둑자재를 들이대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써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눌렸는데 터져나온 악한 감정, 생각들에 대해서도 솔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 나도 그런 적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현실로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이제 극한에 정말 몰리다 보면 정말 극한 상황이 있죠. 모든 게 나빠요, 주위에.
가족들은 다 아프고 나한테 가난하고 나한테 손을 벌리고 그런데 회사도 일이 너무 많은가. 그럼 극한의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없이 선량해 보이는 시민이 갑자기 살인을 저지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정유 작가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감정에 솔직하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이 그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한 구절 읽어볼게요. 그들은 남자를 책임감 있는 가장,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아내를 돌봐온 남편, 다정한 아빠로 알고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선량하고 평범한 중년 남자와 어린애를 차로 치고 총으로 쏘아 살해하고 댐에 유기한 살인범. 이 무지막지한 간극을 메울 길이 없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새 작업 노트를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썼다. 사실과 진실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멋있죠? 정유정 작가는 이런 질문으로 소설을 시작한다고 해요. 저에겐 진실, 소설 쓰기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소설 쓰기를 위해서는 알맹이 있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로소 저의 문제를 좀 어렴풋하게 알 것 같았어요. 왜 나는 멋진, 재밌나, 끼똥찬 상상에 떠오르지 않는 것일까? 이제까지 근데 알맹이 있는 질문이 없었던 거예요. 귀여운 미소처럼 반전이 휘몰아치는 소설을 쓰고 싶다.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멋진 문장으로 꽉 찬 환상적인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 자신 안에 알맹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진짜 없었거든요. 좀 약간 창피하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알맹이를 찾아내면 아마도 일필휘지로 글을 쓸 수도 있겠구나 싶으면서도 정유정 작가도 스티븐 킹처럼 영감을 기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책 속의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영감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기다리지도 않는다. 설령 그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특별히 내게 강림하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세상에 세고 센 것이 소설가로 쓸만한 자원은 한정돼 있을 테니까 내 경험상 가장 영감과 가까운 것은 자기 안에 발화되는 무엇일 것이다. 무엇? 맞죠? 질문. 진실한 감정. 진솔한 함과 그 다음에 감정, 생각. 자, 앞서 말한 직접 경험, 간접 경험에 대해서도 정유정 작가에게 힌트를 얻었어요. 진실, 그리고 질문. 그 다음은 뭘까요? 네, 자료 조사예요. 질문이 떠올랐어요. 전혀 모르는 것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또 한 구절 읽어볼게요. 잠수의 경우 잠수 이론서와 잠수 의학서, 스쿠버 다이버가 쓴 에세이가 필요했다. 나머지 분야의 책도 같은 방식으로 사들이다 보면 책상 위에 수십 권이 쌓인다. 쌓이는 책을 보면 다시 절망에 밀려든다. 이걸 대체 언제 다 보나? 본다 해서 이해한다는 보장이 있겠나?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제 아무리 마음이 바빠도 지름길이 없다는 것이다. 첫 걸음을 떼야 다음 걸음이 가능하다. 야, 멋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이 엄청난 파괴력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도 자료 조사를 앞두고 힘이 붙인다는 거야. 이거 책에 한 5-6권 쌓여있어요. 소설도 써야 되는데 이걸 또 언제 읽고 이걸 또 엮어서 소설을 또 언제 다 완성하지? 라고 생각하면은 까마득하다는 거죠. 근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지름길은 없다. There is no shortcut이죠. 와닿죠. 우리는 늘 바빠요. 하루빨리 내일이면 완성시켜야겠다. 이번 주 안에 완성시켜야 된다. 한 달 내에 완성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저는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알맹이 있는 질문이 반드시 나사에서 우주항공에 대해 연구하는 직원을 필요로 해요. 이를테면 이제 마션 같은 경우를 딱 보고 그게 원래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우주 쪽을 전공한 과학자 출신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션은 그 자기의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그리고 신랄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 나는 과학자 출신도 아닌데 도저히 나로서는 쓸 수 없는 소설이다 라고 포기해버렸죠. 부럽다. 근데 글도 잘 써?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소재를 필요로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공부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봐요. 어떠한 형태로든 우주에 대한 소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고자 하는 작가, 당사자가 우주에 대해서 젬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부해야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저는 이제 끝으로 이제 하나의 작가로부터 가지치기 해서 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소설 또는 작가가 있다면 그의 다른 작품들도 되도록 많이 읽어보려고 하고 더욱이 그가 추천한 책들은 거의 대다수 읽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솔직히 약간 존경하는 이의 발 뒤꿈치라도 조금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정유정 작가가 추천하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읽을 작가들이나 작품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맺을까 합니다. 다 발췌예요. 둘째, 미학성보다는 정확성을 우선한다. 물론 아름다움에서 정확하게 쓸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누구나 그런 축복을 받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축복을 받은 대표 주자로 나는 조용한 선배를 꼽는다. 조용호 선배를 꼽는다. 아름답고 정확하고 우아하다. 고요한 밤에 그의 소설을 읽으면 소름이 돋고 가슴이 서늘해온다. 눈썹까지 꼿꼿해지는 느낌이다.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게, 이런 문장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와, 대단하죠. 그의 문장 소설들은 내 책상에 가장 가까운 책장에 꽂혀 있는데 종종 꺼내서 필사를 하고 난다. 내 문장이 서툴고 유치찬란해서 접시물에 코를 박고 싶은 날엔 어김없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유정 작가가 여기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해서는 대놓고 그 작품을 얘기하진 않지만 그녀가 이제 많은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장 추천하는 조용호 소설집은 그거예요. 왈리리 고양이 나무라는 소설을 정유정 작가가 엄청 강추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빌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어느 정도 쓰길래 이렇게 극찬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작가에게 무엇을 쓸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쓸까도 중요하다. 무엇만 있고 어떻게만 있으면 글이 허무합니다. 무엇은 없고 어떻게만 있으면 글이 허무합니다. 어떻게로 가는 첫걸음은 자신의 장르라고 짐작되는 분야의 책을 많이 읽는 것이다. 노트를 마련하고 장르, 구조, 플롯, 상징, 인물의 성격, 문장 등을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연구해야 한다. 특히 본인에게 재미있거나 인상 깊었던 소설이라면 책장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공부하길 권한다. 내 경우 스티븐 킹의 미저리와 사계가 그랬다. 하다 보면 어떤 패턴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야기의 형식을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티븐 킹의 미저리는 이제 예약을 해놨고, 예약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사계는 빌려왔거든요. 근데 사계는 너무 어려워. 나는 어려워. 나는 그렇게까지 공감이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기욤 무소의 작품들 거의 10편 정도 리뷰를 해드렸죠. 근데 기욤 무소의 작품을 이를테면 분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정유정 작가가 지금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스티븐 킹의 미저리와 사계에 미친 듯이 봐요. 장르, 구조, 플롯, 상징, 인물 성격, 문장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연구했다고 해요. 찢어질도록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렇다고 하면 제가 기욤 미소처럼 글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답 나왔죠? 장르, 구조, 플롯, 상징, 인물의 성격, 문장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연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래서 기욤 미소의 책을 사겠습니다. 전자책으로 거의 사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빌려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정유정 작가 따라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책 읽어볼게요. 이 장르에서 레이먼드 챈들러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나는 안녕 내 사랑을 통해 하드보일드의 대가인 챈들러를 처음으로 만났다. 주인공 필립 말로우를 단번에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문장에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아마 나 같은 고수 신도가 꽤 많을 것이다. 떠도는 풍문에 따르면 그의 신도는 안녕 내 사랑이 최고야. 파와 빅슬립이 최고야. 파로 나뉜다고 한다. 인간이 자신이 어느 파에 속할지는 챈들러를 어떤 작품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한다. 재밌죠? 레이먼드 챈들러의 빅슬립도 이제 제가 여기 글을 읽고 빌렸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녕 내 사랑 빌려야 되나? 그래서 한 앞에 엄청 작죠? 10분의 1, 10% 정도 읽고 다시 반납을 했는데 생각보다. 근데 레이먼드 챈들러의 이제 배경이 또 재밌어요. 이 사람 오히려 엄청 늦게 데뷔를 했어요. 50세 넘어가지고 소설가를 데뷔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몰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목소리만 들어도 50대 같지 않죠. 50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가능성이 있다 라고 레이먼드 챈들러의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그가 메가히트를 기록한 게 50대 이후에 글을 쓰고 그때의 메가히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직 나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권 더 추천해 드릴게요. 나는 7년의 밤을 쓸 때 스티븐 킹의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 이 시점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혔다. 7년의 밤은 메인 플롯 2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첩되어 있는 액자 소설이다. 네,
그것이죠, 그것. 네, 그것. 그것도 빌렸는데, 그것은 좀 무섭잖아요. 영화가 됐죠. 영화가 됐는데, 좀 무서워서 사실은 선뜻 손에 안 잡히는데, 그 종룡 작가가 말하는 스티븐 킹의 매력을 아직 번역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풀로 읽지 못했고, 제가 여기 영상에도 유튜브 채널에도 남겨드렸는데, 스티븐 킹의 미스터 메르세데스는 번역의 문제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확실히 끝까지 스토리가 재밌어요. 근데 이제 어떤 책이든 사실 공통점은 그런 것 같아요. 영상이 아는 이상은 우리가 어떤 그 소설에 정말 처음부터 몰입감 있게 귀여운 미소가 아닌 이상 대다수의 소설들은 절반 정도를 넘어서야지 이야기가 어떤 궤적이 보이고 패턴이 보이고 등장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릴 수 있었을 때 완전 휘몰아치지 몰입되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책이든 레이먼드 챈들러든 스티븐 킹의 그것이든 스티븐 킹의 미저리든 스티븐 킹의 사계든 절반 이상을 좀 넘겨보자.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강추했던 극찬하는 무라카미 하루키조차도 3분의 2가 넘어가야 재밌거든요. 물론 3분의 1 처음부터 문장력은 뛰어납니다. 오히려 이야기의 몰입도를 방해할 정도로 스타일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좀 문제 있는 작가이죠. 하여튼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그래서 사실 글쓰기, 특히 소설 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럼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좀 반성 많이 했고, 최근에 글쓰기 작법 같은 것은 많이 안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추드리고,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도 글쓰기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